이렇게 휘는 게 보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땅 아래에는 수많은 틈이 생기겠죠. 이제 암석이 깨진 틈이. 자, 그래서 암석을 봤더니, 땅을 봤더니 이렇게 힘을 받을 경우 가로 방향으로 틈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규칙적인 게 아니라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깨지고 강한 부분 같은 경우는 덜 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깨진 틈이 많은 곳이 있고 좀 적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석에 깨진 틈이 많은 것, 이걸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구조선. 지질 구조선. 그냥 암석에 깨진 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지질 구조선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중생일 때 만들어져요. 봐봐. 중생일 때 양쪽에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그때 땅 위에는 산맥이 만들어지고 땅 속에는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중생 때는 되게 오래전 일이잖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산맥은 다 깎여가지고 없어지고 평평해지고 땅 아래에 지질 구조선만 남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질 구조선하고 일단 산맥하고는 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질 구조선을 정리하면 첫 번째, 얘는 땅이 깨진 선이더라. 깨진 선이더라. 그래서 얘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 있더라. 지하에 있더라. 갑자기 조용히 쓰지? 그리고 방향은 힘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구조선이 만들어져라. 남북에서 이렇게 위쪽 아래쪽에 힘을 받으면 가로 방향으로 구조선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깨진 선이니까 침식에 강할까 약할까? 당연히 침식에 약하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침식에 약하다. 침식이 약하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간단히 좀 적어주세요. 호수 바닥이나 바다 밑에서 쌓인다고요. 세력은 당연히. 자, 이제 앞으로 5분만 수업 더 할게. 왜? 5분 쉬잖아.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지구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야 돼요. 자, 지구의 나이는 몇 살? 나이 몇 살이야? 지구의 나이. 왜 지구가 배우잖아? 안 배웠구나. 미안해. 혜리 적었어 그래. 미안해. 45억 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를 갖다가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하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걸 시원생대라 그러고, 그 다음 고생대라 그러고, 중생대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최근이 신생대죠. 그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한반도의 시체 구조도 이렇게 네 시대로 구분해요. 네 단계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무엇에 따라 나눌까? 토 나와. 뭐 오늘 별로 안 했어. 많이 안 한 거야. 그래. 여기까지는 해야지. 돌리기만 했어? 어쩔 수 없어 할게. 야, 이렇게 나누는 구분 방법은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확 달라질 때마다 지질시대를 구분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원생대에는 물론 생물이 있긴 있었겠지만 화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뼈나 껍질 같은 게 없던 생물밖에 없으니까. 아메바나 뭐 생물 같은 것들. 그런데 고생대가 되면 삼엽충,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 간단하잖아. 그래서 화석이 갑자기 많아져요. 근데 중생대에 오면 생물의 종류가 파충류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이 되면 신생대 때는 사람이랑 사람이랑 코끼리 포유류가 나타나잖아요. 포유류.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로 나뉜다는 거. 자, 물론 각각의 연구도 물론 적어주면 좋겠지만 적어줄게요. 고생대는 언제냐면 5억 7천만 년 전부터 고생대예요. 또 언제까지냐면 2억 4,5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고 6,500만 년 전부터가 이제 신생대예요. 자, 열 필요 없어. 상식에서 이건 분리는 거. 얘가 그랬는데 이런 게
돌리는 왜 부리지 마 이씨. 중생대네요? 아니지. 중생대지. 그래 중생대. 아무튼 중생대가 고생대지. 썸컬거리하는 자, 고생대는 이제 여러 개로 나뉘는데 사실 자, 그걸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선 띄고 캄브리아기야. 그래서 고생대 제일 앞부분이 캄브리아기예요. 그 앞이라고 해서 시원생대를 선 캄브리아기라고 불러요. 하나 더 할게. 그래서 시원생대 얼마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원생대. 자, 시원생대를 봤더니 얘는 굉장히 오래된 시기에 만든 땅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석이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그래서 얘는 주로 평마암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아까 평마암 정리해줬죠. 많다, 오래됐다, 강하다. 기억나죠? 아까 지게라고 말이 나온 것처럼 얘는 주로 무슨 지게라고 써있는 것 중에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거예요. 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도에서 위치는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넓이가 우리나라의 절반쯤 되는데 크게 세 덩어리더라. 그래서 22페이지 지도에서 위치 확인해보세요. 가장 북쪽부터 뭐가 있냐면 평북 대마지개가 있어요. 평북 대마지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에 경기 지개가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영남 지개가 있어요. 이 세 덩어리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덩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지개는 주로 변성한 칸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저기에서. 걔는 신세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중에 덩어리가 큰 게 시원생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새 덩어리라고. 위치 확인해 볼 것. 자, 그 다음 얘는 변성하니까 화석이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 자, 그래서 화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석유나 석탄 같은 지하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쭉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하정은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핵물하고 관련없는 지하정은 있죠. 예를 들면 철, 알루미늄, 금 그런 것들은 시원생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생물과 관련된 지하정만 없더라. 대부분의 지하정은 여기서 나오지만 정리를 하면 여기 정리를 하면 자원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온갖 자원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자원의 양이 굉장히 적죠. 또 우리나라는 자원이 적은 나라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하지만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동료가 막내 남겼다. 앞으로 봐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정리할 건데 각각 지하자원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가지를 뺀 나머지 지하자원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양은 굉장히 적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